한국의 슈퍼리치 10명에게 물었습니다. 올해 투자 관망을 어떻게 보시냐는 그런 질문에 10명 중 7명이 올해는 그냥 그대로 포트폴리오를 유지하겠다라는 답변이 7명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 슈퍼리치라고 한다면 자산이 100억인 이상인 분들이죠. 그분들이 시장을 좌우할 수 있는 큰 손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응답도 우리가 참 또 눈여겨봐야 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또 그래도 향후 이 투자를 한다 그러면은 어디에다가 또 이렇게 방점을 두냐고 물어봤을 때 그래도 부동산이 상위에 올랐고 그 다음에 또 예금에 대한 선호도도 높았다고 합니다. 자, 오늘은 향후 10년 동안 많이 오를 곳에 대한 제가 브리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투자를 해야 할까요? 우리가 이제 물론 뭐 여러 가지로 나눠볼 수도 있지만 우리가 단기, 중기, 장기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단기를 한다면 뭐 2년이네, 중기가 이제 5년이네, 장기는 10년이는데, 자,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가 단기로 가야 되느냐, 중기로 가야 되느냐, 또 장기로 가야 되느냐. 이럴 때 부분명할 때는 장기로 가는 것도 좋겠죠. 물론 뭐 단기도 지금 이 투자를 해서 우리가 그 빠른 시간 안에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다는 것도 좋긴 한데 또 뭐 이 현재 양도세라든가 물론 뭐 내년 2025년도 5월 9일까지 일반과세로 이 대통령령으로 지금 뭐 이게 시행되고 있지만 또 그 이유가 또 불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장기적으로 놓고 어떤 투자를 해야 될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기 투자로 가장 많이 변화할 지역이 어디냐 이게 보는 거죠. 우리가 이제 서울 경기권이죠. 그러니까 수도권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서울에 25개 구가 있고요. 경기도에는 31개 시군이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가장 핫한 지역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이쪽에 가는데 과연 어디로다 가야 우리가 이제 제대로 된 투자를 할 수 있는지 한번 또 지역을 한번 또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무슨 부동산에 주목을 해야 되느냐? 정부가 신경 많이 써주는 곳, 당연히 수도권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교통망도 깔아주고 도로도 깔아주고 2030에 나와 있는 게 보면 지금 많이 지금 이제 실행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곳으로 가야 되겠죠. 자, 그러면 자, 경기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아파트 세대수가 가장 많은 곳이죠. 자, 이 수원시입니다. 30만 14세대인데 왜 아파트가 가장 많은 곳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느냐? 먼저도 우리가 이 객관적인 이 조사 통계에서 국토부 조사 통계에서 우리가 확인했듯이 아파트에 사시던 분들이 아파트로 간다는 분들이 한 92%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가 많이 지어진 곳에 가야 또 우리가 이게 투자가 또 들 수가 있다. 이게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용인시입니다. 28만 7천 세대. 네, 화성시가 28만 3천 세대죠. 화성이 보면 뭐 이렇게 그 수원을 감싸고 있죠. 예, 보면은 또 이 화성 같은 데가 동탄 뭐 신도시 뭐 1, 2로 나눠져 있고 뭐 거진 뭐 이렇게 뭐 또 그렇다고 해서 주택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뭐 동탄 뭐 공업단지 뭐 완투 해가지고 들어가는데 화성이 참 또 굉장히 핫한 곳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고양시죠. 이게 또 이 신도시 2기가 들어가서 또 상당히 또 지금 휘를 받고 있는 지역이고요. 또 성남시 20만 5천 세대인데 여기는 또 완전히 뭐 서울권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 남양주시 20만 5천 세대. 자, 평택시가 이게 16만 2천 세대, 16만 2천 세대인데 여기가 왜 그러냐면은 지금 삼성전자가 한 21조의 그 자금을 가지고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이제 거기 하청업체들 끌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은 아마 상당히 그 미분양들이 많이 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이 향후를 대비해서 이제 이 건설업체에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이야 뭐 당분간 뭐 이렇게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겠지만 또 향후를 놓고 보면은 또 전부 다 그거는 또 이렇게 새로운 또 새로운 신축 아파트가 되기 때문에 또 임자를 만나서 제대로 채워질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부천시가 이제 15만 8천 세대고요. 그다음에 시흥시 15만 4천 세대, 그 다음에 안양시가 14만 5천 세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낮은 것이 이제 경기도 연천이죠. 자, 다음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자, 경기도에서 인구수, 그 다음에 세대수, 가장 많은 곳을 한번 보겠습니다. 경기도 전체가 1350만이죠. 그리고 서울이 이 950만이지 않습니까? 한 400만 이상가 많아요. 그 다음에 세대수 역시 또 576만 3천 세대라 사실 뭐 모든 게 경기도에서 이루어지고 경기도에서 또 많은 또 그런 또 이 시너지 효과가 나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수는 수원시가 118만 4천 명이고요. 세대수는 51만 2천 세대입니다. 또 뒤를 이어서 또 고양시죠. 108만 명, 45만 3천 세대. 그 다음에 용인시가 또 뒤를 이어서 107만 7천 명이고요. 그 다음에 42만 5천 5백 세대. 네, 성남시, 거진 뭐 100만을 육박하지 않습니까? 뒤를 이어서 화성시. 화성시 역시 100만을 채울 거로 보고 있습니다. 네, 뒤를 이어서 부천시, 남양주시, 안산시, 안양시, 또 평택시. 역시 또 평택시 역시 또 여기는 좀 이렇게 우리가 시차를 두고 본다 그러면 또 상당히 또 많은 또 그런 장기적인 안목에서 또 이렇게 눈여겨볼 지역이 아닌가 또 이렇게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우리가 주택수만 많다고 해가지고 사실 그거는 뭐 이게 배드탕이 어리죠. 근데 일자리 수가 많아야 됩니다. 그러면 일자리 수가 어디가 많은지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화성시로 나와 있죠. 사업체 수가 6만 6천 사업체가 되고요. 종사자 수가 49만 2천 명이 됩니다. 또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겁니다. 여기 같으면 뭐 동탄도 그렇고 이쪽에 또 화성시가 있는 남양 쪽도 마찬가지. 거기도 뭐 국제 테마 관광이라든가 또 뭐 이런 또 자동차 관련 또 그런 이런 그 뭐 송산 그린시티라든가 이렇게 들어간다 그러면은 뭐 동탄과 저기 화성 이쪽은 상당히 거리가 있는 것 같지만 다 진짜 인구 100만은 금방 넘어설 거고 또 이런 일자리 증가 또 주택수가 또 따라가는다 그러면 또 우리가 또 눈여겨봐야 될 게 또 평택에 이어서 화성시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성남시죠. 성남시, 그 다음에 수원시, 그 다음에 용인시, 용인시도 요새 핫하죠. 그 다음에 고양시, 안산, 부천, 안양, 평택, 시흥 이렇게 또 사업체 수가 또 늘어나고 이게 종사 수가 늘어나니까 자연적으로 이런 기반 시설도 따라 들어가야 되고 거기에 맞춰서 또 눈높이에 맞는 또 주택도 들어간다 그러면 우리가 이 장기적으로 보는 지역 중에가 평택도 하나의 한 몫을 하고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경기도의 현재 아파트 평당 단가가 가장 비싼 곳이 어디냐는 거죠. 첫 번째가 과천이죠. 과천입니다. 과천시 과천군인데요. 평당 5,300이면 뭐 서울권이라고 봐야 되겠죠. 5,300. 두 번째가 성남시 이제 분당구인데요. 여기가 이제 또 뭐 일기 신도시 뭐 리모델링 뭐 재건축 이런 문제가 나와서 또 요새 또 돌아가고요. 그 다음에 성남시 수정구, 그 다음에 성남시 중원구, 지금 뭐 이렇게 한 2,500만원대 이렇게 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이 성남시가 뭐 돈 있으면 뭐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라는 이제 그런 그 마음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하남시, 광명시도 지금 뭐 요새 뭐 입주장 보고 그러냐고 굉장히 좀 굉장히 핫한데 또 핫한 만큼도 경쟁도 치열하죠. 또 그래도 다 이게 서울을 이렇게 쌓고 있는 그런 곳이 돼서 그래도 한번 또 자기 자금에 맞는다면 또 들여다볼 만한 곳이고 또 수원 영통구, 그 다음에 이제 경기도에서 가장 낮은 아파트 단가 낮은 게 연천군입니다. 31개 시군에 이제 31인데요. 448만 원이죠. 아파트도 전체 연천군 전체 한 4,000세대 되는데 얼마 전에 메이커에서 1,000만 원대에 이제 이게 분양가가 들어갔는데 야심차게 들어갔지만 또 기대에 못 미쳐가지고 미분양이 났습니다. 주위에 모든 그런 게 맞아져야 되는 것 같죠.
자, 과천은 왜 우리가 이게 눈여겨봐야 될까요? 과천은 지식정보타운이 있죠. 네. 그 다음에 성남, 판교 테크노밸리죠. 뭐 이거는 뭐 진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곳이라고 보시겠습니다. 화성, 자, 제조업과 산업단지가 계속 들어서지 않습니까? 여기도 뭐 지금 뭐 동탄, 뭐 신도시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떤 뭐 산업단지가 같이 들어가니까 이쪽에 남양 쪽과 동탄 쪽이 같이 또 이렇게 이 서로의 어떤 그런 거를 하면서 그 아파트 세대수도 늘어가고 또 제조업이나 또 이런 산업단지가 또 많이 들어가다니까 뭐 이 인구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에 따른 또 기반 시설도 따라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또 눈여겨봐야 될 거고 또 이 평택 역시 마찬가지죠. 삼성이라는 그런 이 반도체 세계지 1위 회사가 21조라는 거금을 가지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에 따른 또 하청업체가 같이 물어간다 그러면 지금이야 뭐 미분양이 나서 뭐 어떤 그럼 이게 예형산업 할 때는 좀 힘들어 보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장기적으로 볼 때에는 또 눈여겨볼 만하지 않냐 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결론이죠. 우리가 투자할 때 고려해야 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가 이죠. 영순이죠. 일자리 증가지역 영순입니다. 뭐 그렇다 그러면은 뭐 화성이라든가 뭐 또 우리가 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뭐 이런 뭐 성남, 성남도 뭐 판교 테크노 있지 않습니까? 또 그런 또 평택 또 뭐 그다음에 용인 또 그런 쪽으로 같이 또 어우러져서 국내 또 반도체 업체가 또 들어가게 되면서 그 지역이 일자리 증가가 된다 그러면 좀 장기적으로 본다 할 적에 크게 또 손해는 안 볼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자, 두 번째죠. 두 번째는 신규 교통망이죠. 지금 2030이 지금 어느 정도 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뭐 물론 뭐 GTX 뭐 D라든가 뭐 F 이런 거는 좀 뭐 뒤로 제쳐놓더라도 지금 뭐 A도 좀 들어갔고 그 다음에 또 C도 또 지금 착공이 들어가고 또 거기에 또 다른 또 그런 또 이 시너지 효과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그것뿐만 아니지 않습니까? 뭐 서해선 뭐 여러 가지 또 이런 그 뭐 도로망도 같이 또 이렇게 엮어져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도 우리가 또 눈여겨보면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죠. 환경 쾌적성이죠. 예. 사실 뭐 이게 우리가 이제 환경 쾌적성이라는 게 뭐 주위에 산이 있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혐오시설이라고 부르는 게 있지 않습니까? 혐오시설이라는 게 뭐 군부대가 있다든가 아니면 그 유흥가가 많다든가 아니면 또 뭐 집장촌이 있다든가 어떤 그런 거는 우리가 사실 굉장히 그 해피 지역이죠. 그런 게 철거가 되고 또 이렇게 또 나감으로써 그 지역에 환경적으로 쾌적하고 회복 지역에 대한 투자를 한다 그러면 그것도 우리가 상당한 또 이 투자에 대한 그 이 가성비가 상당히 높게 나올 거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또 잘 한번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신정 루타운에서 입주권부터 시작해서 이 입주까지 한 20년간에 걸쳐서 현장에서 실물을 갈고 닦았고요. 그걸 기반으로 해서 용산, 강서, 양천 또 이 경기도까지 이렇게 발 넓게 폭넓게 움직여서 투자를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투자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이 문의사항이나 소액으로 또 투자를 원하신다면 이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성의껏 금매매에 맞게 또 투자를 또 권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